안녕하세요. 중국어 읽어주는 K입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간의 제1재경일보에서 발간한 헤드라인 뉴스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7일 월요일 기사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미국의 코로나와 관련된 기사네요. 그래서 매 신冠 死亡人数今年获达41万. 자, 미국의 신冠하면은 바로 코로나입니다. 死亡人数라고 하면은 사망자 수죠. 今年 올해 或 하면은 或许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혹은 그렇죠? 어쩌면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어쩌면 다 어디에 도달하다 41만 명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요. 美国华盛顿大学卫生统计评估研究所最新发布的新冠疫情模型预测结果显示, 자, 미국의 워싱턴 대학교, 화성tun이라고 하고요. 워싱턴 대학교의 위생 통계 그 평가 연구소에서 최근에 발표한 코로나 모형 의 예측 결과에 따르면 이런 말이죠. 显示하면은 뭐뭐를 보여주다 라는 뜻이에요. 나타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측 모형의 결과가 나타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2021년 1월 1일까지 美国累计新冠死亡病例可能达到41万例. 미국의 누계 코로나 사망자 케이스죠.病例라고 하면 케이스입니다. 이 사망자 케이스가 可能, 자, 가능성이 있다. 达到 하면은 어디에 도달하다. 41만 건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 모형에서 예측한 결과다라는 거죠. 据美国约翰斯霍普金斯大学截至北京时间6日7时28分，全球新冠确诊病例达2673万7646例. 자, 보면요. 자, 위한스 호프진스라고 하면은요. 위한스라고 하면은 존스고요. 호프진스라고 하면은 홉킨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을 의미하고요. 북경 시간 6일 7시 28분까지 글로벌 코로나 确诊病例라고 하면은 확진자 케이스가 2,673만 7,646건이다 라는 거예요. 즉 이어서 보면 美国确诊病例达624万 2,039例. 미국의 확진자 수는요. 624만 명이 되네요. 624만 2,039건입니다. 그 다음에 死亡病例 하면은 사망자 수, 사망자 케이스는요. 왜 뭐뭐이다. 18만 8,501리. 자, 18만 8,501건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자 수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18만 명, 약 19만 명, 거의 한 20만 명에 육박한 상태인데 이 지금 워싱턴 대학교에서 예측한 결과에 따르면은 2021년 1월 1일 미국의 누계 코로나 사망자 케이스가 41만 건에 달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다라는 거죠. 네, 이어서 이 사진 아래에 있는 이 기사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5茂会彰显中国对外开放力度金融业准入负面清单已清零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보시면은 服贸会라고 하는 게 있죠. 服贸会라는 거는 바로 요 밑에 그全称이라고 하죠. 전체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요. 中国国际服务贸易交易会 중국 국제 서비스 무역 교역회다 라는 거고요. 이거는 일종의 서비스와 무역과 관련된 전람회, 박람회다라고 보시면 되고, 짱시엔이라고 하는 거는 짱이라는 거는 뚜렷이라는 뜻입니다. 확실히 이런 의미고, 시엔 하면은 显示 하면 나타내다, 보여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짱시엔이라고 하면 확실히 보여주다, 뚜렷이 보여주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엇을 보여줬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자, 뭐냐면은 中国对外开放力度 중국의 대외 개방의 정도를 보여줬다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金融业 금융업의 准入
진입에 관련된 후면 칭단이라고 하면 네거티브 리스트라는 의미고요. 이 칭링 하면 이징 이미 칭링 0이 됐다라는 의미죠. 칭링 0이 되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후면 칭단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중국의 각각의 산업별로 해서 진입 금지하는 항목들, 그 다음에 진입을 제한하는 것들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해마다 진입이 제한되고 진입이 금지되는 분야가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돼서 그게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선정된 그런 분야를 제외해서는 다 개방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중국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 이게 바로 후면 칭단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말로는 네거티브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 금융업의 진입의 후면 칭단 네거티브 리스트는 이미 0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금융업 진입에서는 금지나 제한된 항목이 없다라는 의미겠죠. 네, 바로 이 부마오 회의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기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내려서 보겠습니다. 금융업 측면에서 어떤 부분들의 어떤 개선이 있었냐 이런 걸 보면요. 바로 요 문단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땅치엔 지금 현재 쟁관 감독위원회죠. 감독관리위원회가 뿌진이 나오면요. 하이나 동시 이걸 찾아오면 돼요. 뿌진 바로 여기 뒤에 동시가 나왔습니다. 뒤에 하이도 나왔네요. 동시가 만약 없으면 하이로 뿌진 A, 하이 B A뿐만 아니라 B 도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뿌진 A, 하이 B 하면은 A뿐만 아니라 B도 뭐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뿌진 뭐뭐 했을 뿐만 아니라 하이 뭐뭐뭐 했다 이런 의미겠죠. 자, 뭐냐? 取消了对银行、证券、期货和基金管理等领域的外资持股限制. 은행, 증권, 선물, 펀드 관리 등의 영역에서 외국 자본의 주식 보유 제한을 取消了 하면은 취소했습니다. 取消了가 걸리는 건 시엔즈입니다. 그래서 그持股 시엔즈 주식 보유 제한을 취소했습니다. 없앴습니다. 즉 외국 자본이 이제는 어떤 제한 없이 은행이나 증권이나 선물 펀드 이 관리층 이쪽 영역에서의 주식 보유 비율에 제한이 없어졌다 이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降低了资产规模经营年限等股东资质方面的限制. 자, 取消了限制. 그 다음에 降低了限制. 자, 하나는 주식을 보유하는 그 제한을 없앴고요. 降低了限制. 어떤 제한을 낮췄습니다. 감소시켰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제한이냐라면은 자산의 규모, 그다음에 경영 연수, 그렇죠? 경영 연수 등 이런 주주가 갖춰야 되는 이资质, 자질 측면에서의 그런 제한들을 낮췄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이어서 보면은 同时还在企业征信、信用评级、支付清算等领域给予外资国民待遇，推动会计、税收和交易制度的国际接轨. 자, 在企业征信,征信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어떤 기업에서 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 그 다음에 어떤 신용 등급, 그 다음에 지불 결제 등 영역에서 개위 하면은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준 거예요? 와이즈 외국 자본에게 무엇을 주었냐면은 고민 따위 국민적 대우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即税收和交易制度的国际接轨. 그다음 회계, 세수, 거래 제도에 있어서 국제와의 연결을 추진하였다. 자, 국제와의 연결을 추진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즉, 국제화를 추진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取消了 여기까지 이것뿐만 아니라 同时 게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자, 取消了 무엇을 취소했냐? 持股限制 외국 자본이 은행, 증권, 선물, 펀드 관리 영역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주식 보유 비율에 대한 그 제한을 취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주주들이 갖춰야 되는 요건을
완화해 주었다. 예전에는 뭐 자산 규모가 얼마여야 되고 회사를 얼마 이상 경영을 했어야 된다라는 조건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완화해 주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업의 신용정보 제공이나 신용 등급, 그다음 지불 결산 등 영역에서도 중국 국내 기업들과 동일한 대우 조건을 주었다, 제공했다라는 의미고, 게다가 이제 회계, 세납, 거래 제도에 대해서는 국제화를 추진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마오 회의는 중국에서 이제 2012년에 처음으로 진행이 됐고 올해로 횟수로는 8년째입니다. 8년째고 사실상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2월부터 지금까지 이런 대형 규모의 박람회가 중국에서는 진행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거의 중국에서는 다 제어가 잘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 규모의 박람회를 처음으로 실시를 한 것입니다. 이 부마회의는 올해 9월 4일에 처음 시작을 해서 9월 9일에 개최가 완료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9월 8일자 화요일자 기사를 보겠습니다. 제목은 外储5连升进出口接近转正支持双循环格局加快形成 자, 外储라면은 外汇 储备예요. 그래서 달러 비축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外汇 储备 连升 5개월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진출고 수출입이 接近转正 어디에 근접하다 接近 转正이라는 거는요. 플러스로 전환하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수출입이 플러스로 거의 전환되었습니다. 支持 무엇을 지지합니다. 무엇을 지지를 하냐면요. 자, 이겁니다. 双循环 格局라는 거 어떤 국면이고요. 双循环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최근에 중국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双循环.循環이라는 거 하나의 사이클이잖아요. 사이클인데 쌍순환이라는 거예요. 쌍순환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중국 내수 경제뿐만 아니라 외부 경제, 즉 글로벌 경제, 즉 해외 경제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내수 측면, 그다음에 이런 해외 측면이 이렇게 순환되는 그런 국면을 双循环格局라고 합니다. 이런 쌍순환 국면이 加快形成 빠른 속도로 형성될 수 있도록 지지합니다. 뭐가요? 이렇게 외화 비축고가 5개월 상승되고 수출입이 플러스에 거의 다다른 것이 내수 소비도 좀 좋아지고 해외 소비들도 좋아지는 것을 빠르게 이끌어주는 것을 지지합니다. 라는 의미겠죠. 네, 이어서 9월 9일 수요일자 신문을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은 全国抗疫表彰大会在京举行，他们筑成上海防疫堡垒. 자, 전국抗疫라는 거는 코로나 방역이라는 의미고요. 자, 表彰 하면은 표창입니다. 표창 대회가 在京 징은 베이징을 의미합니다. 북경에서 거행이 되었습니다. 자, 코로나 방역 관련 표창 대회가 북경에서 거행되었습니다. 탐은 그들은 筑成 하면은 만들다, 건축하다 라는 의미고요. 상하이 방위堡垒 상해의 방역堡垒라는 건 뭐냐면요. 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어떤 구축물들 있잖아요. 중국어로 堡垒라고 합니다. 그래서 筑成이 걸리는 게 바로 이 堡垒가 되겠죠. 자, 전국 전체적으로 다시 보면은 전국 코로나 방역 표창 대회가 북경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상해 방역 보루를 만들었습니다. 상해 방역의 단단한 구축물을 건축하였습니다. 수요일자 신문에서는 전국적으로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표창 대회가 이제 있었다. 이 표창 대회를 진행을 함으로써 시진핑이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되었다라고 선언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왔었죠. 신冠肺炎 疫情 表彰大会 전국의 코로나를 이제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表彰大会 라는 거죠. 표창 대회가 8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롱종举行 아주 융성하게 거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이렇게 나오는데 시진핑 앞에 걸린 게 1, 2,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중공中央总书记, 国家主席, 中央军委主席, 시진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총서기, 국가주석, 중앙
군사위원회 주석인 시진핑이 샹 뭐뭐에 대해서 반쇼하고 자, 发表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샹 뭐뭐에 대해서 자, 반쇼하고 发表했다. 누구누구에 대해서 빤쇼라는 건 뭐냐면은 수여하다라는 의미예요. 여기 이 옆에 쇼를 보시면은 이게 손수변인데 손수변이 없는 숫자는요 받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발음 쇼고요. 근데 손수변이 있으면 수여하다, 주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빤쇼 하면은 상을 주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훈장 하면 훈장, 장장이라는 건 뭐냐면 메달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훈장과 메달을 수여했을 했고 빙 하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发表 발표했습니다. 重要讲话 중요한 이제 이야기를 발표하였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 대해서 이 훈장과 메달 그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전했냐라고 보면은 자, 国家勋章和国家荣誉称号获得者 자, 이 획득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엇을 획득한 사람들이냐면은 국가 훈장과 국가 영예 칭호를 획득한 사람들에게 훈장과 메달을 수여했고 중요한 이야기를 발표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요번에 상을 받은 사람들이 1499명이죠. 그렇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당시에 중국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당시 무한 그다음에 후베이에 있던 많은 의료 종사자들 그리고 그때 이제 한국에도 굉장히 유명한 쪽난산이라는 분이 있죠. 코로나의 위험을 알리고 그다음에 이전에는 사스의 원인을 발견했던 사람이죠. 그분도 이번에 이 표창 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기사에서 저희가 좀 중요하게 살펴볼 단어가 있는데요. 2거200년. 자, 두 개의 100년이라는 말인데요. 2거200년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100년이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의 100년은 뭐냐면 建党 200년 하면은 공산당이 건립된 지 100년. 자, 공산당이 건립된 지 100년이 되는 해가 2021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0년은 뭐냐면은 建国 200년 해서 건국 100년, 건국 100년이 되는 시기인데요. 그게 2049년이에요. 그래서 공산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에는 중국이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实现小康社会, 소강사회를 실현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건국 100년이 됐을 때는 중국에서 목표로 하는 바가 뭐냐면 중국식의 이 사회주의를 가지고 현대화 강국을 실현하는 것. 이게 바로 중국이 2049년까지 목표로 하는 바입니다. 그거를 바로 2거200년이라고 표현한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9월 10일 목요일자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이 나온 이 기사를 보면은요. 네, 제목은 服贸会 义务签订协议类成果224项. 자, 이 말이 뭐냐면요. 服贸会라고 하면은 서비스 무역 교역회다라고 했었죠. 이 服贸会가闭幕라고 하면은 폐막입니다. 만약에 개막이다라고 하면开幕라고 하죠. 폐막했는데 자, 签订协议类 签订协议라는 건 뭐냐면은요. 자, MOU를 체결하다, 협의서를 체결하다 라는 거예요. 근데 레이가 들어가는 거는 자, 협의서를 체결하는 류 등 정보, 결과가, 성과가 240이라는 거예요. 240개가 된다라는 의미죠. 즉, 부마회 서비스 무역 교역회 폐막이 되었다. MOU 체결류의 이런 성과가 240개에 달했다. 이런 의미죠. 9월 9일 중국의 국제 서비스 무역 교역회가 폐막이 되었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落下帷幕라고 되어 있어요. 落下帷幕 이게 바로闭幕의 의미입니다. 폐막의 의미인데요. 얘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 帷幕라는 건 막이에요. 막인데 落下 하면은 떨어뜨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연극 같은 거를 이제 봤을 때 연극이 끝날 때 위에서 막이 내려져 오잖아요. 그거를 표현한 게 바로 落下 帷幕, 막을 내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사를 볼게요. 요 밑에 있는 기사를 보면요. 네, 제목은 猪价, 猪价라는 건猪肉价겁니다.
猪价带动 CPI 下行复苏，仍需结构性政策支持. 자, 仍需 이게 지금 동사죠. 뭐뭐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여전히 필요하다 이런 의미죠. 어떤 게 필요하냐? 어떤 구조적인 结构性 하면 구조적 이런 의미입니다. 政策支持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구조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주로价格 돼지고기 가격이 CPI를 下行하면은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게 해서 회복되게 하는 거. 이제 돼지고기 가격이 CPI를 하락시켜서 회복시키는 것이 여전히 이런 구조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전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 7월까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CPI가 상승세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CPI가 상승했던 거의 가장 큰 원인은 돼지고기 가격이었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계속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CPI가 올라가고 있던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8월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예, 나아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더 개선이 되려면 돼지고기 가격이 CPI를 좀 하락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요. 国家统计局9月9日发布8月份全国 CPI. CPI라는 거는 居民消费价格指数라고 해서 소비자 물가지수죠. 국가통계국에서 9월 9일 파부하면 발표했습니다. 8월에 전국 CPI 그리고 PPI는 工业生产者出厂价格指数라고 해서 공업 생산자 물가지수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PPI, 소비자 물가지수가 CPI죠. 자, 이것과 관련된 수지 데이터를 파부했습니다. 8월 CPI 동비 상장 2.4%. 자, 8월 CPI는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 증가였어요. 근데 涨幅比上月回落 0.3个百分点. 자, 증가폭은 전월 대비해서回落 하락했습니다. 0.3% 하락했습니다. 0.3%라는 걸 표현을 할 때는 0.3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뒤에 百分点이라고 붙여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0.3个百分点 하면은 0.3%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结束了此前连续2个月的上升势头. 자, 앞전에 연속적인 2개월간의 상승세를 상승세를 마무리 지었다. 즉 상승세가 꺾였다 이런 말입니다. 从回下行 통道하행 통로를 다시 통로로 돌아왔다. 즉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죠. PPI 동비下降 2.0. 자, PPI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하락했고요. 동비降幅比上月继续收在 0.4个百分点. 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락폭이 전월 대비해서는 比上个月继续收在 0.4个百分点 0.3% 收在 수축이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CPI나 PPI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몇 %냐라는 걸 보는데 전월 대비해서 0.4%가 收在 수축이 됐다라는 의미는 7월의 PPI는 2.4%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의 하락폭이 전월 대비해서 연속적으로 0.4% 수축되었습니다. 하락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9월 11일 금요일자 기사를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제목은 바로 야자다 宣布实施了重启社交隔离印尼股市暴跌 5% 触发垄断 이라는 제목입니다. 야자다라는 건 자카르타예요. 宣布 선포하였습니다. 14일부터 종치 다시 시작합니다. 社交隔离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다. 14일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한다라고 선포한 거죠. 그게印尼股市暴跌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하락한 거예요. 폭발적으로 하락하다. 暴跌, 즉 급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暴跌 5%, 触发垄断. 触发라는 건 뭐냐면 촉발하다, 유발하다라는 거고요. 바로 트리거란 의미예요. 그래서 롱도안이라는 건 뭐냐면 자, 롱도안
주식시장에서 롱단 지즈라고 해서 서킷 브레이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급락을 할 때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하죠. 그래서 바로 이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작한다라는 게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이 5% 급락하는 것에 어떤 트리거가 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 그만큼 이 코로나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금요일 헤드라인 기사를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요. 房地产融资管理定调走向规则化和透明化. 자, 부동산의 롱즈 관리, 융자 관리는 융자 관리 띵调라는 건 뭐냐면 자, 调라는 거는 지调예요. 기조를 정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융자 관리를 관련하여 기조를 정하는 것은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냐면요. 规则化, 자, 어떤 규칙화, 和透明化, 투명화로 走向 나아가야 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요. 부동산 관련해서 융자 관리의 기조는 어떤 원칙을 정하고 투명함의 기조를 두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기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중요한 내용을 요 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내용만 보면요. 자, 보면은 여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整个中国房地产市场发展看, 从什么什么看, 뭐뭐로 볼 때라는 거예요. 전체 중국 부동산 시장 발전으로 볼 때, 2008년 以来, 2008년도 이후부터 经历了 하면은 경험을 했습니다. 겪어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经历了 지루, 房价上涨周期, 몇 번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사이클, 쪼치 주기를 겪어왔습니다. 밑에 기사를 또 볼게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过去2到3년, 2년에서 3년 동안, 과거 2, 3년 동안 중美 贸易摩擦 무역 갈등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贸易摩擦라고 표현한다고요.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 그 다음에 疫情冲击, 코로나의 충격, 产生的经济下行压力下, 이런 무역 갈등과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서 발생할,产生하면은 발생하다, 만들어내다 이런 의미죠. 경제 하강 압력 아래에서 中央始终保持 중국 중앙정부에서는 始终 하면은 줄곧 시종일관 保持 자, 保持战略定力라고 되어 있는데 保持 하면 유지하다 战略定力라는 건 전략적으로 定力 하면은 힘을 한 곳에 모으는 거예요. 완전 집중하는 거. 그래서 힘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을 유지하고 坚持 유지하다라는 의미죠. 稳地价 안정적인 땅가, 稳房价 하면은 안정적인 房价 하면은 부동산 가격, 稳预期 예측을 안정적으로 하고 保持房地产调控政策的连续性稳定性. 자, 保持 유지합니다. 무엇을 유지하냐면요. 이런 정책들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 그게 뭐냐면은 부동산 调控政策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제어하는 정책들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이제 중앙 정부에서 시종일관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疫情冲击下 코로나의 충격 하에서 也没有拿房地产来对冲经济下行压力.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拿房地产来 부동산으로 对冲 하면은 대응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경제 하강 압력을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부동산 가격을 올림으로써 경제 이제는 GDP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려가는 속도를 줄일 수 있잖아요.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실물 자산들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걸로 경제 이제 하강 압력을 갖다가 막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은 민생 안정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중국 정부 같은 경우 5월에 양회를 진행을 하면서 정부 업무 보고를 하면서 발표를 했던 게 이 통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쓰겠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통화 공급량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그게 부동산 시장에 흘러 들어가서 실물 자산만 너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게 중국의 이 빈부격차를 더욱 벌리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정부 업무 보고를 할 때 당시에도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조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지난 한 주간의 중국 신문 헤드라인 뉴스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